그 다음으로 볼 내용이 large scale pre-training이고요. 요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트랜스포머 계열의 랭귀지 모델을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운 대로 원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태스크, 즉 머신 트랜슬레이션, 예컨대 뭐 잉글리시 센텐스를 프렌치 센텐스로 번역을 해라라는 특정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준비를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준비를 해서 굉장히 큰 모델 패러미터를 갖는 랭귀지 모델을 잘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면, 그래서 굉장히 유니버설한, 그러니까 특정 스페시픽한 태스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유니버설한 목적으로 모델을 잘 만든다면 그 다음에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약간의 파인튜닝만 하면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컨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주어진 문장이 뭐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혹은 뉴트럴한지 혹은 Q&A, 뭐 인풋을 질문 형식으로 주어주면 앤서를 적절하게 한다든가, 혹은 이미 우리가 배웠던 트랜슬레이션 등등등. 이러한 유니버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데이터 타입의 텍스팅인 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요즘 워낙에 웹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이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코멘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프리트레이닝은 unsupervised. 제가 이미 여기 적었지만 그 대용량의 데이터에 전혀 레이블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센텐스가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등등의 레이블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때려 넣어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unsupervised, 일종의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 대용량의 텍스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피처를 최대한 많이 캡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약간의 파인 튜닝만으로도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가 BERT입니다. BERT고요. Bidirectional Transformer for Language Understanding의 약자가 되겠고요. 우리가 트랜스포머 구조가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미 배웠는데, 이 BERT 모델에서는 인코더만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모델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될 텐데 100에서 300 밀리언, 즉 1억에서 3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개수를 갖고요.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그 학습용 데이터 양도 많아야 될 텐데 3 빌리언, 그래서 무려 30억 개의 단어를 학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위키피디아 북 콜포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생기는 질문이, 그럼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건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봐왔던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구체적으로 레이블이 있어서 어떤 특정 인풋에 해당하는 레이블과 모델의 프리딕션 간의 차이를 우리가 코스트 펑션 혹은 로스 펑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했죠. 그럼 여기서 트레이닝을 위한 목적 혹은 오브젝티브가 뭐가 돼야 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되도록 이 모델이 주어진 인풋에 여러 가지 그 피처를 철두철미하게 혹은 thorough-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캡처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소위 mask language modeling이라고 해서 주어진 인풋 센텐스의 일부를 랜덤하게 매스킹을 합니다. 예컨대 인풋 센텐스 중에 하나가 I like movie였다고 하죠. 그러면 랜덤하게,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15%라고 하는데 특정 퍼센트에 해당하는 단어를 랜덤하게 매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랜덤하게 이렇게 매스킹을 하다 보니까 like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스킹이 됐다고 치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일부가 매스크된 인풋을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그거의 아웃풋을 봤을 때
그 매스킹된 위치에서의 아웃풋이 바로 원래 그 오리지널 워드, 이 경우는 이제 like가 되겠죠. like가 되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랜덤하게 여러 가지 텍스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결국 이 가려진 요 위치의 단어가 like라는 거를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나왔는지, 그 이후에 뭐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전에 나온 단어가 뭐고 뭐 구체적으로 그런 아웃풋이 중간에 나오진 않지만 저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명사인지 등등등이 잘 파악이 돼야 얘가 like라고 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혹은 코스트 펑션을 설정함으로써 주어진 인풋의 텍스트의 의미와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거는 약간 이제 스몰, 마이너 디테일이긴 한데, 나중에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나오는 일종의 트릭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LS라는 스페셜 토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치 beginning of sentence나 혹은 뭐 end of sentence와 같이 그런 종류의 스페셜 토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에 상하는 아웃풋, 그거를 편의상 우리가 YCLS라고 한다면 저 아웃풋이 일종의 aggregate representation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 이 example에서는 인풋이 I like this movie인데 저 전체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가지 그 피처가 있을 텐데 그거를 그 요약하는 혹은 뭐 그 일종의 서머리 역할을 하는 그런 아웃풋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사용처는 뭐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I like this movie라는 문장을 잘 애그리게이트한 정보를 이 YCLS가 만약에 담고 있다면 저 이후에 뭔가 레이어를 몇 개 더 붙여서 소프트맥스 같은 걸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거는 사실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마우스 커서로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을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요 네 개의 아웃풋이 나왔다고 치면 요 나온 요거를 이어서 뭐 글로벌 플링이라든가 우리가 typically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사용하는 그런 몇 개의 플립 커넥트 레이어를 이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그 아웃풋을 프리딕션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랭귀지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만 사용하겠다면 그냥 그렇게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전에 제가 강조했지만 유니버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범용적인 모델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 토큰을 사용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블릿을 보니까 어텐션에 디렉션에 컨스트레인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는 그 셀프 어텐션 모듈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특정 위치에서 큐어리 벡터와 또 다른 위치에서의 어떤 키 벡터의 어떤 순서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게 특히나 우리가 매스크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지만 이 like를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에 있는 단어가 뭔지 뒤에 있는 단어가 뭔지도 같이 양방향으로 어텐드 할 수 있어야 좀 더 정확한 프리딕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름에 바이디렉셔널이 붙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학습을 시켜놓고 그래서 유니버설한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미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뭐 예컨대 계속해서 얘기했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아까 그 YCLS 아웃풋에 이어서 뭐 몇 개의 그 페이퍼에서는 뭐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MLP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의 플립 커넥터 레이어를 붙여줘서 그래서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은 당연히 원래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결정된 그 메인 인코더 부분의 그 모델 값을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삼아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파인 튜닝을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고요. 뭐 CLS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고, 요 새로 이어붙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몇 개 안 되는 저 부분은 역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이 파인 튜닝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새로운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 그 양은 물론 이 학습의 프리 트레이닝에 사용된 양보다는 훨씬 적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볼 모델이 GPT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모델이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모델일 것 같은데요. 제너티브 프리트레이닝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 모델 버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 2, 3까지 나와서 그 최초 모델을 편의상 1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볼트와 반대로 이제 디코더 쪽만 그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파라미터 개수는 볼트와 비슷한 오더이죠. 그래서 대략 저게 1억 개였나요? 그렇죠? 100만, 1000만, 1억 개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빌리언, 그래서 대략 한 10억 개의 단어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와 모델 사이즈와 그 프리트레이닝 사이즈,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사이즈와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GPT 트레이닝은 예전에 RNN 챕터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랭귀지 모델의 학습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인풋 텍스트, 뭐 예컨대 I like this movie라는 센텐스가 있다면 그거를 그대로 인풋으로 대입을 하고 동일한 센텐스를 한 개의 단어만큼 왼쪽으로 쉬프트 시켜서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혹은 프리딕션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I가 들어갔을 때 like를 프리딕션하고, 그 다음에 I like가 왔다는 가정하에 this를 프리딕션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프리딕션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마 언급을 안 했을 텐데 이러한 방식의 모델 트레이닝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토 리그레시브 그 모델에서는 당연히 그 현재까지 어떤 주어진 워드를 바탕으로 앞으로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타임 스텝 혹은 레이어에서 예측을 위해 미래에 나올 토큰들을 어텐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학습과 토큰들 혹은 워드들만 우리가 어텐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 사용됐던 그 바로 마스크 어텐션을 사용해서 지금 그와 같은 미래가 아닌 현재와 과거만을 어텐드하는 그런 학습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여러 가지 그 다운스트림 그 랭귀지 테스트에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뭐 버트에서 했던 것처럼 몇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겠는데, 원래 페이퍼에서는 뭐 하나의 리니어 레이어만 붙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게 뭐 반드시 맨더토리는 아니겠습니다. a few 레이어일 수도 있겠고 필요에 따라 non-linearity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별로 그 새로 얻어질 이제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텐데, 역시 볼트에서처럼 원래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에서 결정됐던 그 디코더의 모델 파라미터를 이니셜 밸류로 삼아서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겠고, 그 새로 붙인 레이어들에 들어가는 모델 파라미터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부터 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GPT 모델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대략 한 1년 간격으로 후속 모델 2와 3가 발표가 됐고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모델 사이즈와 그 프리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의 양이 이제 점점 늘어났습니다. 뭐 예를 들어 GPT-2는 1.5 빌리언, 3만 한번 볼까요? 3 같은 경우는 175 빌리언 파라미터. 저거를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700억이네요. 그렇죠? 1700억 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고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단어 숫자도 3000억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이용해서 저렇게 많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좀 이렇게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역시 굉장히 큰 개수를 갖는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전 버전에 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업데이트된 컴포넌트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뭐 디테일은 생략을 하고 프리 노멀라이제이션만 좀 얘기를 해보면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원래 그 트랜스포머에서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 와이즈 풀리 커넥트 레이어 다음에 각각 사용이 돼 있죠. 근데 후속 논문에서 그거보다는 각각의 그러니까 MSA와 풀리 커넥트 레이어 앞에 각각 사용하는 게 좀 더 그 백프로퍼게이션에서의 어떤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좋았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바뀐 순서 그러니까 앞에 놓였다 해가지고 이제 프리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GPT-2에 비해서 3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변화가 스펄서한 어텐션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한 토큰에서 혹은 한 타임 스텝 혹은 레이어에서 다른 모든 그 스텝에서의 토큰을 어텐드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 하면 너무 그 오버피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하겠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좀 더 나은 제너럴제이션을 위해서 드롭 아웃을 사용했던 거와 약간 유사한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과 그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의 사이즈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GPT-2와 3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한번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의 어떤 트랜스퍼를 위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즉 파인 튜닝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고 굉장히 그 일종의 브레이크스루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에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방식이 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a few initial word 즉 몇 개의 단어를 유저가 그 initial 컨디션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example 같은 경우는 이제 I like까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문장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도 뭔가 아웃풋이 나오겠지만 이 출력이 이제 완전히 무시가 되고 왜냐면 우리가 I like까지 우리가 강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like가 두 번째 타임 스텝으로 들어간 그 아웃풋부터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그래서 뭐 예컨대 my가 결정이 됐다면 그거를 그 다음 인풋으로 강제해서 그 다음 워드를 출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PT-2와 3에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의 트랜스퍼를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그러니까 파인 튜닝 없이 가능케 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핵심은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어떤 디스크립션, 이게 어떤 태스크인지, 그 다음에 보통 컨벤셔널한 그런 파인 튜닝에서 사용되는 그 특정 스페시픽 태스크를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 등등을 인풋으로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선 블레이스에서 a few initial word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task description 이게 어떤 태스크인지 그 다음에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example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아웃풋을 얻고자 하는 프리딕션을 얻고자 하는 그 특정 태스크의 어떤 인풋 그거를 몽땅 다 a few initial word로 취급을 해서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치 우리가 이전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집어넣었던 것처럼 I like처럼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이러한 학습 방법을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n context learning이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input, output, example 수에 따라 좀 더 캐리어라이제이션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요 input
아웃풋 example을 전혀 안 쓴 경우가 제로샷, 하나만 쓴다면 원샷, 뭐 몇 개를 쓴다면 퓨샷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example 하나 들자면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구체적으로 잉글리시에서 프렌치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생각을 한다면 그 태스크 디스크립션, 예를 들어 translate English to French,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지금 원샷 example이죠. 그래서 하나의 example, 그래서 하나의 영어 단어 I'm sleepy가 이러한 프렌치 문장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라는 일종의 정답에 해당하는 example을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영어 문장 I'm happy를 집어넣어서 요거를 이제 전체 input string으로 집어넣자는 거죠. 마치 이전에 우리가 I like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러면 정말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엄청나게 많은 그 텍스트에 대해서 잘 프리트레이닝이 됐다면 이 I'm happy에 상응하는 프렌치가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걸 처음 이제 제가 접했을 때,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태스크 디스크립션과 트레이닝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그냥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거를 이니셜 워드로 집어넣고 나머지 가장 자연스러운 나머지 텍스트를 출력하게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인 건데,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이렇게 의구심도 좀 생기긴 했는데, 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엄청나게 많은 그 텍스트, 내추럴 랭귀지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잘 됐다면 이러한 인컨텍스트 러닝 방식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PT-3 페이퍼에서 그 보여줬던 몇 가지 메인 리졸트를 제가 이 슬라이드에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 결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잉글리시에서 프렌치로, 프렌치에서 잉글리시로 등등등 여러 가지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겠고, 제일 위에 있는 요 소타 슈퍼바이즈가 그야말로 각각의 특정 트랜슬레이션, 뭐 예컨대 잉글리시에서 프렌치로 가는 트랜슬레이션이라면 그 스페시픽한 태스크의 이렇게 그 스페시픽한 그런 인풋과, 예를 들어 잉글리시 센텐스가 인풋 들어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정답 프렌치 센텐스에 해당하는 걸 아웃풋으로 넣어서 그거를 트레이닝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GPT-3 인컨텍스트 러닝 방식으로 제로샷, 원샷, 퓨샷으로 돌려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 당연히 이 소타, 그러니까 state of the art 퍼포먼스까지는 안 나오지만 특히나 퓨샷, 그러니까 example 개수, 여기서는 아마 16개 아니면 32개를 사용했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사용했을 때 인컨텍스트 러닝 방식으로, 즉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전혀 바꾸지 않고도 상당히 높은 accuracy가 compared to supervised 모델의 SOTA 퍼포먼스만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특히나 재밌는 사실은 어느 랭귀지에서든 간에 잉글리시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요 경우죠. 그 경우는 특히나 이 GPT-3의 퓨샷 러닝의 퍼포먼스가 거의 소타에 컴퍼러블한 혹은 심지어 능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유는 당연히 그 아까 3,000억 개였나요? 그 GPT-3 그 트레이닝을 위한 그 데이터의 양이, 그 데이터 중에 아무래도 잉글리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높을 거기 때문에 잉글리시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태스크의 퍼포먼스가 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는 소위 슈퍼 글루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흔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델을 이제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런 랭귀지 테스트인데요. 총 8가지인데 그냥 지명 관계상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스크랩을 했고요. 그래서 그 8개의 태스크에 대한 이제 에버리지 퍼포먼스만 보면 역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fine-tuned SOTA. 그래서 특정 태스크별로, 예를 들어 요 태스크별로 정답에 해당하는 인풋 아웃풋을 집어넣어서 이제 학습을 한 결과고요. 이제 두 번째는 BERT를 이용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제가 BERT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그 특정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별로 파인 튜닝, 즉 모델 파라미터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생긴 그런 경우가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인 컨텍스트 러닝으로 퓨샷 러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그 파인튜닝된 소타 모델만큼 나오진 않지만 그 굉장히 퍼포먼스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나 모델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있어야만 했던 벌트보다도 그 퍼포먼스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낮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 여전히 그 스페시픽 타스크별로 그 소타 퍼포먼스와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었다고 리포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슈퍼 글루 그 태스크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이제는 GPT-3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좀 변화시켜 가면서 본 그런 플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이제 175 빌리언 파라미터인데, 그래서 참고로 요 왼쪽에 나와 있는 표들은 다 요 맥시멈 그 모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얻었던 결과인 거고요. 그걸 일부러 이제 줄였을 때 당연히 퍼포먼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애큐러시가 좀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요 맥시멈 밸류를 사용했을 때는 파인 튜닝이 필요로 했던 벌트 모델보다 이제 성능이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 여전히 그 태스크별로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파인 튜닝된 소타와는 다소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임프레시브한 어떤 트렌드는 이게 완전히 모노토닉하진 않지만 모델 파라미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랭귀지 모델에서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어떤 증가하는 트렌드가 보장이 된다면, 개런티가 된다면 앞으로 모델과 학습용 데이터를 더 늘려서 얘가 더 이렇게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10년 후든 50년 후든 늘어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 얘기니까. 그래서 미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스케일러빌리티가 잘 보여진다라는 것이 이제 오른쪽 플랫의 그 핵심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3가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왔고,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특히나 그 모델 파라미터를 각 그 태스크별로 더 이상 파인 튜닝 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와 몇 개의 정답에 해당하는 example을 그냥 인 컨텍스트 러닝 방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파인 튜닝에 대한 어떤 고성능 컴퓨터나 학습 시간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실시간으로 새로운 인풋에 대한 프리딕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온라인상으로 텍스트 어떤 프리딕션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요 사이트에 가보면 아주 간단한 레지스트레이션 후에 여러분도 직접 사용할 수 있겠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로그인 한 다음에 몇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거였는데, 윈터와 씨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시를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에 대해서 어떤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운율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어떤 규칙성이 잘 맞춰지면서 분명히 윈터와 씨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시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테스트할 당시에 제가 그 TV 예능에서 봤던 일종의 퀴즈였는데, 99의 백승이 100의 99승보다 큰가 작은가 이런 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재밌게도 정답은 이게 더 큽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큰데, 놀랍게도 일단 맞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요 아웃풋은 알아서 출력이 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99의 100승이 이런 의미다, 100의 99승이 이런 의미다 라고 알아서 출력을 했고, 근데 사실은 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지만 사실 왜 이게 이거보다 큰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안 해요. 여러분도 한번 각자 읽어보면 그걸 알아챌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어떤 설명의 애큐리시가 좀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이제 분명한 거는 워낙에 그 광대한 그런 그 방대한 양의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싸한 어떤 앤서를 만든다 혹은 프리딕션 센텐스들을 출력을 한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각자 한번 자기만의 퀘션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